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이죠.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시장 상황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세 흐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1%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보다 조금 더 하락률 거센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 시황? 네,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네. 이 지팡이 없이는 좀 일어나기가 힘들다. 네, 미국 증시가 계속 좀 강해져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체력이 현저하게 약하죠, 그죠? 미 증시가 올라가 줘야만 좀 따라가는 증시인데 국내 증시 흐름이 작년에 이 G20 국가 중에서 증시 하락률이 최고였죠. 그러니까 증시 치고는 꼴등이었습니다. 올해 상황이 뭐 크게 바뀌어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계속 따라다니는 테마로 치면 3등주 글로벌 마켓 중에 3등 마켓으로서 계속 시장에서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이런 좀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나스닥만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만 7거래일 연속 15포인트 0.1이라도 일단 오른 건 오른 거니까요. 나스닥만 올라가고 다우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1%. S&P도 약간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다우가 좀 많이 빠진 이유는 미국은 지금 어닝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된다면 미국은 제일 먼저 대형 글로벌 IB들, 은행주들, 금융지주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는데 지난주까지는 흐름은 괜찮았어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최고 자산 기준으로서는 글로벌 최고죠. 미국의 JP모건의 실적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손실 날 자금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연체율이 높아진다거나 은행도 돈을 떼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미리 예비를 해서 대손충당금을 쌓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닝 쇼크는 피할 수 없었네요. 어제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6% 정도 폭락을 했고요. 모건스탠리 대신에 모건스탠리 은행주들도 실적이 좀 갈린다는 거죠. 모건스탠리는 5.9%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만은 떨어지고 모건은 올랐다. 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그 올라가는 업황 섹터마저도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러면 반반인가요? 자, 어떻습니까? 모든 게 안 좋을 때 하나가 딱 좋으면 어때요? 뭐가 좋은 거야? 저 집은 뭐가 잘 되는 거지?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죠.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근데 모두가 잘 될 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은행주들이 주가가 이미 막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주가가 분위기가 좋을 때 어제 골드만삭스의 쇼크는 에이 잘 될 거야라기보다는 야 문제가 있네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은행주들 국내 증시 은행주들은 어제 미국 증시가 뭐 반은 올랐고 반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일단 분위기 좋을 때 약간 좀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괜찮았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7.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는 물론 낙폭화돼 작년에 주가가 거의 70%, 69% 빠졌죠. 정말 뭐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도 있겠지만 가격 전략, 중국 내에서 미국에서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올라야 될까요? 전기차주들이 올라야 될까요? 어제 테슬라 급등했는데 오늘 자동차, 전기차 조용하죠. 오히려 빠지고 있죠. 이게 왜냐면 테슬라라는 이 기업이 가격을 인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나 미국의 뭐 폭스바겐이나 이러한 그 경쟁사들, GM이나 이런 회사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테슬라가 작년에 미국에서 가격을 한 20% 가까이 내렸습니다. 한 1,600만 원 정도를 그냥 파격 세일을 해줬어요. 수요가 감소가 따르니까 판매율이 2020년 테슬라 전기차 판매율이 79%였는데 작년 65%로 확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는 좀 콧대를 꺾고 가격 인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격 경쟁, 이 테슬라라는 것은 전기차의 선도 기업이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내리면 우리 갤럭시 가격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립니다. 이런 것처럼 이 글로벌, 우리는 패스트 플로우죠, 그죠? 퍼스트 무버가, 선도자가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특히나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17%입니다. 영업이익률 17%.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도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락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 외에 웬만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많아야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 쪽이. 자, 그러면 17%의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는 거랑 영업이익률 5%, 10%대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내리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특히나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번 스마트폰 개화절 때 보셨죠? 글로벌 이 스탠다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가 생태계가 변화할 때 그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애플도 그 시장에 선점을 했지만 그 전에 뭐 모토로라, 블랙베리, 뭐 이러한 그 노키아 이러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 다 사라졌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서도 초기 선점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격 치킨 게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테슬라의 가격 하락에 가격 인하에 동참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는 일단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계속 IRA와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국회 법안이 뭐 통과되는 거야, 상업용 차에서는 보조금을 준다는데 이게 호재야 아니야, 뭐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더 심각한 문제다. 현대차,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을 확 전기차 쪽으로 낮출 수 있는, 또는 이 가격 경쟁이 들어간다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마진 경쟁. 네가 5,000원에 팔아, 난 4,000원에 팔어. 너 4,000원에 팔아, 나 3,000원에 팔어. 이런 식으로 이 가격 경쟁은 그 어떤 이 시장에서도 약간의 좀 레드오션적인 좀 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의 주가에 오늘 자동차주들이 반등을 안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이다. 자동차주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쉽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봤을 때는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 관련 주제죠, 그죠?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상현실,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로블록스가 주가가 11%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급등에 완성차 업체들은 반응 안 하다가도 로블록스가 상승을 하니까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주주주주 올라왔죠, 그죠? 물론 뭐 시세가 윗꼬리가 짧습니다. 요새는 시세가 오래 가지 않아요. 지수가 지금 음봉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이 아침에 그냥 반짝 올랐다가 그냥 다 주저앉는 모습들 보이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투자 심리만큼은 로블록스의 급등은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뭐 테마주들 AMC, 게임스탑, 베드 앤 비욘드, BBB 주가가 뭐 거의 19%, 13%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분봉으로 볼게요. 코스피가 월요일날 오전이 끝이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주르르르르 지금도 빠지고 있죠, 그죠? 코스닥 그렇죠. 코스닥도 계속 주르르르 빠지고 있지만 뭐 종가까지 계속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년 연말처럼 투매 뭐 이러한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심리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이제 수급이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일단 수급이 좀 안 붙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많이는 안 팔아요. 700억.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지금 한 4천억, 5천억 나오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1,000억 이상 나온다. 그러면 제가 오늘 장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오늘 장 백기투항입니다. 오늘 장 그냥 권투시합에서 많이 두들겨 맞으면 수건 던지잖아요. 수건 던지고 싶네요. 그만하고 싶네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도 금액이 일단은 크지 않아서 오늘 낙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고 여전히 시장 분위기 좋지 않지만 일단 종목들 찾아낸다면 갈 수 있는 종목들 순환매는 여전하다. 미국 주식의 밈 주식에서 좀 자신감을 얻고 우리 국내 증시도 일단은 중소형주 위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보더라도 코스피는 LG 엔솔 어제 많이 빠져서 오늘 뭐 명맥 정도 유지해주는 것 말고는 지금 코스피 쪽 전멸이잖아요, 그죠? 코스닥 쪽은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는 그냥 코스피, 코스닥 시총 종목들 펼치면서 빨간불이 어디 많이 들어왔는지만 보시면 간단합니다. 오늘 어느 쪽 방향 나와야 될지 오늘은 코스닥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 체크하시고 종목 선정에 좀 많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어제 증시의 흐름과 더불어서 오늘자 시황 상황을 짚어봐 주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굿 섹터, 배드 섹터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배드 섹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드 섹터는 여전히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했던 리튬 관련주들은 뭐 언제 보더라 하더라도 계속 배드, 올 배드, 계속 배드를 말씀을 드려도 정말 입이 마르도록 배드라고 말씀을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을 정말 위험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장주, 테마라는 것은 대장주가 있죠. 하이드로 리튬, 3형까지 뒷자에 리튬을 붙여주면서 3형까지 변경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하이드로 리튬 2,000원에서 주가가 3만 원까지 정말 뭐 10배거 이상 1년에 한 3-4개 나오는 10배거 이상 주가가 올랐던 강력한 리튬 대장주로서 시세를 냈던 종목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반등에 현혹되지 마라. 이 종목 모른다.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3년 연말쯤 되면 한 5,000원대 주가 고칠 수 있을 거다. 하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급락은 이미 시작됐고요. 위에서 이 쌍봉 2개의 봉우리 많이 들 필요 없어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2개의 봉우리가 발생을 하면 그 종목은 테마의 마지막 시세를 구한다. 그리고 나서 단기 파동에 속으면 이제 이 종목과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그죠? 3만 원에서 15,000원, 15,000원에서 7,000원 이런 반토막 반의 반토막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주가의 하락폭이 각도가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그죠? 반등 예전 같지 않죠, 그죠? 확실히 현저하게 힘이 약해지는 모습들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뭐 리튬 가격 다시 보시면서 리튬 가격은 아직도 괜찮은데 이 종목
아니요. 리튬 가격이,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이 1000배 올라서 이 종목이 10배가, 1000배 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재료를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팩트, 리튬 가격이 정말 지금으로부터 1000배 가도 하이드로 리튬의 실적 개선은 없습니다. 단연컨대.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테마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제발 리튬주들 고점에서 지금이라도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종목 마찬가지 금양도 주가가 이제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정말 무식하게 올라가지만 순식간에 반토막이에요. 4만 원에 지금 2만 3천 원 됐잖아요. 그죠? 4만 원에서 2만 3천 원 된 게 낙폭과 대주라고요. 5천 원에서 아직도 4배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밑에서 위로도 올려다 보셔야 돼요. 4만 원에서 2만 원, 마이너스 50%, 낙폭과대? 아니요. 5천 원에서 2만 원입니다. 아직도 4배, 고평가죠. 그죠? 이런 버블, 아직도 훨씬 더 버블이고요. 금양, 그리고 이제 하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먼트, 무슨 어디, 광산인가요? 아무튼 이러한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었던 종목들, 정말 이런 거에 물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래서 이런 리튬 관련해서 광산 개발한다, 어디 있고, 해외에서 한다, 리튬을 재련한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주가 테마를 움직였었던 종목들, 눌림목 매수는 물론 절대 안 되고요. 매수 주가가 얼마든 일단 손절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굿섹터는 여전히 로봇은 그냥 노멀하고요. 시장의 중심이고, 굿섹터는 계속적으로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제 로블록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죠. 시장 빠르긴 합니다만 우리 알체라 오늘도 안 빠집니다. 바닥에서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가 한 제가 7,000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11,000원, 12,000원 거의 60, 7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안 빠지죠. 그죠? 알체라 이런 주가 흐름들. 그리고 이제 따라옵니다. 넥스트 어제 같은 경우도 11%, 오늘도 장중에 19% 너무 빨리 올랐어요. 아침에 너무 좀 오버해서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넥스트 이런 거, 자이언트 스택 이것도 윗꼬리, 이스소프트 이런 종목들. 저는 덱스터도 그렇고 이 종목도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메타 관련주들 여전히 나스닥 지수가 강한 이상 성장주로서는 메타 관련주들 낙폭도 크고 또 작년에 이 시장에 심어졌던 강력한 인식들 그리고 분명히 개화될 이 메타 시장에 우리나라 기술주들 충분히 해볼만하다, 부릴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굿섹터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메타 관련주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배드섹터로는 리튬 관련주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굿섹터는 어제 미국의 로블록스 급등에 따른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까지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좀 시장에서 좀 독고다이로 가는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스터 블루입니다.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제 무상증자 시나리오에 여기가 지나고 나서 한번 이제 이벤트는 끝났고, 본 시세 진행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월요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노랑톡방에서는 일단 단기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1차적으로 매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한번 다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고 목표 주가 설정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 보통 직전 고점, 4,500원 가격대, 이거는 이제 무중 이벤트 때니까요. 거래량을 약간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이 대량 거래가 발생을 시켰던 시점이
무상증자 이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일단은 제가 캔들 추세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좀 좋아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로 좀 도식화를 하면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반봉으로 눌러주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여기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가 요 단봉이 징검다리, 다리와 다리를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거든요. 한번 눌러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받고 그리고 이 추격 매수했었던 손절 매물도 받고 한 템포 쉬었다가 빠르게 다시 움직이는 캔들. 오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기술적 분석상 그런 캔들로 좀 움직여주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은 뭐 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진 않겠지만 기술적으로만 좀 보시면 양음양, 양봉, 음봉, 양봉 차트로 도식화해드리면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화면 그대로죠, 그죠? 어제 징검다리 하나 나오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핑거스토리 주가를 따라갔다면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2등주였다. 지금 웹툰주에서 대장주는 핑거죠. 핑거스토리. 핑거스토리가 월요일날 상한가를 가면서 미스터블루가 쫓아갔거든요. 쫓아갔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살려준 핑거스토리를 오늘 핑거스토리가 또 막 주가가 20% 올라가는데 미스터블루가 또 한 5%, 6% 2등주로 쫓아간다. 그럼 안 됩니다. 만약에 핑거스토리가 무너지면 미스터블루는 그냥 내를 꽂거든요. 그죠? 쫓아가는 종목은 대장주가 무너지면 상승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주 매매는 항상 대장주를 보시면 돼요. 차트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적 다 필요 없어요. 당일 시세는 대장주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2등주의 시세는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거스토리의 주가가 오늘 빠지는데 미스터블루가 올라가고 있죠. 그죠? 대장주가 바뀌었죠. 2등 그룹이 선두 그룹으로 다시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벚꽃아이다. 다른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지금 뭐 DNC 미디어 그리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 대원 미디어 웹툰주들 오늘 움직임이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기술적 분석을 하시더라도 오롯이 내 종목만 보면 내 종목 차트가 어떻지, 내 종목의 뭐 수급이 어떻지 이런 거 보기보다는 항상 주변을 계속 보셔야 돼요.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어떻지, 이 종목 그 종목 위에서 오늘 순위가 몇이지, 오늘 대장주인가, 오늘 3등주인가 이런 이 수급들을 보시면 조금 더 매매 확률을 높이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항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종목만 오로지 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혀서 같은 업종 내 종목들 움직이면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미스터블루의 답이 나오죠. 오늘 대장이구나. 오늘 만약에 미스터블루가 20%, 30% 대장 상승을 한다. 그때도 다른 종목들이 쫓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팁을 드리면 테마 내에서 2등주가 대장주의 시세를 뛰어넘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준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단일 캔들로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양, 양봉. 양봉이 단봉이면 안 됩니다. 3%짜리 양봉 다음에 2%짜리 음봉?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캔들이고요. 그죠? 일반 도로고, 장대 양봉, 다음에 작은 음봉, 다시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 시장에서 강력한 대장주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미스터블루 재매수 관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무학 전문가의 공략주는 바로 웹툰 관련주 미스터블루였습니다. 네, 현재 2등주로서도 대장주의 시세를 뛰어넘었다. 다시금 또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재공략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도 리뷰할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세 종목이 다 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1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두 종목 현재 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자 약세 시장 속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에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맥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한 7, 8일 전에 제가 매매 기법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잠깐 이제 판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은 상승 삿바 형태는 이제 출발의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일을 좀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는데 5일이 좀 지난 뒤에 연달아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미리서 말씀을 이제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핵심은 그 뭐냐면은 현재 그런 결론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 삿바 형태의 이후로 일주일에 뜰 수 있다고 하는데 좀 행보가 좀 약간 더 길어졌죠. 이런 부분들을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뭐냐면은 고점에서 지금 16일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 3주 가까이. 근데 요거에 대한 대칭 부분들을 약간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급락 파동이죠. 급락 파동이 16일이기 때문에 반등과 행보가 16일이 끝나면은 큰 어떤 변화가 주어진다는 그런 속성에 좀 해당이 되고 자, 오늘 적산병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노란톡방에서 뭐 현재 나름대로 차트 이제 현재 이 이론적인 목표가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좀 합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떻게 이제 현재 구할까요? 자, 팁을 드릴게요. 자, 저점에서 보시면은 이 단기 고점에 이수배가 되면은 파동은 목표가는 완성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가격이죠. 17,300원, 400원. 정확하게 파동은 항시 2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 맥스트가 과연 끝났을까요? 제가 상승 추세가 계속이 되면은 5일마다 또는 5일선마다 지지받고 가는 그런 패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지네스텍의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 고점에서 이틀 급락 뒤에 다시 5일선 찍고 돌아서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기법을 정리해서 도표로 올려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현재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급락 파동이 1이죠. 근데 급락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1의 기간만큼 현재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오죠.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노란톡에 오시면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현재 뭐 잡는 방법 이게 두 개, 세 개를 결합하면은 강력한 투자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맥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두 번째 종목은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마인즈랩이라는 종목군도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이 되는데 제가 마인즈랩하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마인즈랩이 대장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걸 계속해서 현재 현재 다른 프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대로 적중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마인즈랩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마인즈랩은 어디서 공략을 했습니까? 여기서 공략했어요. 정확하게 급락 다음 날 공략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자, 20일 주기 사이클에 탄생 파동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월 사이클이 상승이기 때문에 기본 얼마 갑니까? 기본 10일에서 15일이 가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3일 상승, 2일 이틀 조정. 월 사이클이 상승이면은 5일마다 또 5일선마다 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단입니다. 단기 꼭질 수도 있고 조정 뒤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종 고점이 되면은 현재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비덴트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비덴트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제가 이때 올라왔을 때도 언급을 했고요.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출발 캔들이 나타났죠.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기 고점에서 5일 조정, 그리고 양십자 조정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일주일 조정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출발 캔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출발 캔들이 만약에 상승 출발이면은 5일선마다 튀어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정확하게 튀어 올라갔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첫날에도 현재 5일 마당이 조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를 5일 전에 노란톡박스의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차트 투자의 핵심적인 FM 어떤 부분들을 배우시려면은 거의 주식 아카데미 수준으로 노란톡방에서 종목 분석 이런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뷰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MC넥스입니다. 네, MC넥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예.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 이것도 이제 수혜주가 좀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보셨죠? 그렇죠. 예, 자동차가 뭘로 변합니까? 로봇으로 변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동차 부품 들어간 것이 로봇에도 들어간다. 똑같이 적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C넥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글로벌 5위 업체, 그다음에 세계 시장 점유율 7% 업체고요. 1차 벤더의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8개에서 12개 정도 늘어난 부분들. 그다음에 화소수도 HD급에서 그 이상의 화소수도 늘어난 부분들도 또 있고요. 또 나이트 비전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장착이 되죠. 그럼 그다음에 뭐 졸음운전 방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MC넥스가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어디입니까? 로봇으로 되죠. 로봇 실외 주행 어떤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를 해소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야외 배달 로봇, 실내 배달 로봇, 현재 서비스 로봇 이런 부분에 그대로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된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고점에서 보면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고점에서 반토막이 진리다. 예, 여기서 사시면 돼요. 6만 원에서 3만 원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3만 원에서 3만 원 이하에서 살짝 여기서 저항선을 좀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바닥에서 오랜 동안 현재 여기서 보면은 오랜 동안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 60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바닥을 현재 60일 동안 또 3개월 동안 벅벅히기 때문에 60일 이후로는 전혀 다른 추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박스권 상당히 돌파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 5%짜리가 나오면은 눌림목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항시 길목 지키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시면은 한번 MC넥스도 빵 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MC넥스였습니다. 자동차와 로봇과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MC넥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뉴프렉스입니다. 네, 뉴프렉스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XR 기기 이제 카메라 XR 기기 이제 그 카메라 모듈에 이제 탑재가 좀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네. 또 전기차 카메라 모듈까지 확장하는 그런 업체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의 이제 메타의 오큘리어스 퀘스트의 부분에 정식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이 75%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의 XR 기기가 좀 나오는데 그 기대감에 했던 흐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CS 2023 안 가보셨죠? 가본 반응에 의하면 메타버스, XR 기기, AR 기기가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가 있다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뉴플렉스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를 꿀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특징이 구글에서 생산하는 이제 구글 픽셀 폰에도 현재 들어가고요. PCB 이 부분들이 카메라하고 연동이 되는 현재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구부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고 전기차 카메라 모듈에도 확대되고 들어가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뉴플렉스가 한 번이 이제 급등이 됐습니다. 그렇죠? 급등이 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이 되는데 이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보통 60일 주기로 올라가 설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평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이평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평선, 60일 이평선 이렇게 있죠. 21평선이 골드, 이렇게 지지 골드 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골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올라주고 있고 대략 이 부분들이 60일 주기인데 거의 지금 55일, 거의 60일 사이클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돌파가 어제 좀 일어났고 오늘 눌림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눌림목이 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에 배운대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21평선이 우하향, 그렇죠? 512평선이 21평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은 이건 뭐라고요? 매수 신호다. 1차 매수 신호, 2차 매수 신호 나왔죠. 눌림목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뉴플렉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이렌텍입니다. 네, 이렌텍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이렌텍 같은 경우는 그 최초로 로봇 관련된 이제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제 배터리 팩을 납품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는데 이렌텍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전자담배의 이제 배터리 팩, 배터리 이 부분들에 굉장히 유명한 부분도 알고 있지만은 현재 알다시피 현재 내용이 다시피 이제 그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팩 어떤 그 사업 부분들을 로봇에도 이제 적용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충전기에 대한 로봇 충전기도 배터리 팩도 들어가고 현재 로봇에도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가정용 ESS 충전기 사업도 신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대본을 아침에 전달하기 때문에 오늘 뭐 크게 급등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하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8% 정도가 올랐는데 제가 항시 이야기했다시피 주식은 뭐라고요? 항시 고점에서 반토막에서 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12,000원.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완벽하게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시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만약에 이제 3일 상승이 나왔다. 한번 단기 급락이 떨어진다 하면은
매수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했던 그 원포인트 특강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셨다시피 고점에서 며칠 하락입니까? 19일 하락이죠. 그러면은 하락 1, 조정 1.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온다겠죠. 한번 재봐야겠죠. 정확하게 19일인 것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19일 어떻습니까? 딱 19일째 된 날 급등했죠. 이게 이제 차트의 마법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적산병 뒤에 흑이병 단기 급락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이렌텍에 대해서도 만나봤습니다. 이 세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인데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경제TV입니다. 혹시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한솔 테크닉스요. 네. 30%에 6,700원이요. 네, 한솔 테크닉스에 대한 종목 고민이시고요. 비중은 네네. 30%, 매수가 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 현재 가격이 5,500원대 지나가고 있네요. 예. 네,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하신지요? 아, 그래도 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이시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한솔 테크닉스 현재 좀 사시고 계신데 현재 고민이 많으시죠? 네, 네. 예, 예. 뭐 특별한 동기가 좀 있습니까? 아, 그 한솔 테크닉스가 그게 괜찮다 그래서 예, 예. 예. 그냥 그랬습니까? 특별히 괜찮다 그래서 그냥 했거든요. 네, 일단은 한솔 테크닉스 좀 사신 거에 대해서는 뭐 잘 하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한솔 테크닉스가 뭐 시총이 1,700억인데 매출이 뭐 200~300억도 안 나오는 회사가 뭐 1,700억 이상 되는 것도 많은데 한솔 테크닉스는 매출이 1조가 됩니다. 근데 네. 영업이익이 좀 마이너스라서 좀 약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저PBR 종목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IT 어떤 부품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 뭐 태양광 모듈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 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한서울 그룹에 대한 어떤 기술적 총 어떤 결합체 또 선봉이 한서울 테크닉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선전을 할 거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현재 어떤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그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은 슈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저점에서 저점이죠. 저점을 수평으로 그대로 연결합니다. 그게 단기 목표가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이 목표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2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시 중간에는 흔들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갑니다. 또 절반이 또 조정을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가 한 6,400원, 6,500원 정도 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 번은 약간 올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장기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점에서 11,000원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5,500원이 반토막의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그렇죠? 5,000원, 500원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기본값이 와 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거의 투매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을 하면은 6,900원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가 돌면은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기나긴 침체했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현재 월봉상으로 60개월선이죠. 60개월선까지 한 번은 올라온다. 6,9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6,900원에서 현재 마디 매매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제 전략은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아니, 그러면 물은 언제 타야 돼요? 물은 얼마에? 30%니까 좀 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아, 타면 안 조금만 돼요?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리가 안 된 선에서 조금만 이제 지금 가격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6,900원까지 기다려요? 예예예, 6,9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6,900원 목표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시고요. 1108님께서 롯데케미칼 23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롯데케미칼 부분들이 이제 23만 1,000원 정도의 이제 30%인데 약간 뭐 미중이 좀 많으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업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31만 1,000원이죠. 기본적으로 항시 제가 이야기하지만 주식은 반토막에서 시작이 되고 또 투자자 여러분 사서 반토막이 나고 이게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시면 돼요. 반토막 난 것을 하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31만 5천 원이니까 15만 원이 현재 이 부분들이 15만 5천 원 이 부분들이 뭡니까?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기본 적정, 저평가 영역이야. 근데 여기서 위아래 박스권의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이 상승과 조정,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고점을 이제 높이지 못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 삼각수렴형 형태죠. 이 부분들을 3개월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저점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60일이죠. 60일째 이 상단 돌파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단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으로 올라가면은 이 저점의 영역에 대한 2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맥스는 이제 2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마디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8%가 좀 되는 시점이 하나에 100%까지 하면 욕심 안 되고요. 21만 원 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21만 원 부분까지는 현재 이 부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좀 못 하는데 약간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21만 6천 원 정도가 좀 잡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1108님께서 보내주신 롯데케미칼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빠르게 하나 더 상담 부탁드릴게요. 7252님께서 보내주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종목 고민이십니다. 비중 50%, 11만 2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재작년 2차 전지가 좋았죠. 그래서 올해도 좋을 거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평가 영역에서 다른 것은 빠지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거의 박스권 매매로 치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박스권의 좀 흐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이고 이제 저점이 다만 약간 높아지는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근데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은 12만 원 정도가 좀 될 확률이 많습니다. 12만 원에서 다시 한번 누림목 조정 받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1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5일선 돌파 안착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61선이 행보입니다. 계속해서 행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서서히 이렇게 돌려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들이 한 번은 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20일, 60일선 행보하다가 장이 2, 3월 달에 좋아지면은 한 번 튀다가 이렇게 조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마디매매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12만 원 마디 매매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미처 다 못한 상담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